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야, 대한민국에 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소식이죠. 바로 소설가 한강 작가의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 야,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어그로를 끌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걸 이렇게 한강 작가가 겨우겨우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에 이어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거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구나. 진짜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야, 이게 특히나 더 자랑스러운 건 뭐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시고 한 번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노벨 문학상으로 24년 만에 쾌거를 이룬 거고요. 특히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된 이유가 뭐냐? 한강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면서 선정 이유를 스웨덴 한림원에서 밝힌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이 문학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변방에서 이젠 세계 문학 중심으로 당당하게 갔다. 이게 바로 한강 작가 작품 덕분이다. 이런 내용인 건데, 결국에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해외에서 막 무시당하고 그나마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나 왜 우리가 다 부끄러워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와중에 특히 많은 시민들이 좌절하고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들 때문에 속이 뒤집히던 와중에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성 언어에 주목하는 흐름에서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문학이 아니라 세계 문학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지금 한강 찾아보니까 팸인데? 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뭐 아무튼 저들이 아무리 헐뜯는다 하더라도 예술 분야의 BTS 아니겠냐. 그래서 이 한국의 문학, 이 강력한 힘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BTS 멤버들도 내가 군대에서 읽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내서 지금 더 많은 아미들도 이 한강 작가를 주목하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막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해봤던 게 뭡니까? 막 해외의 유명한 작품들 보면서 원서로 읽어보고 싶은데 차마 언어가 안 돼서 못하는 거.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주목해서 본 이유가 뭐냐? 바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 이 관련한 내용을 소설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뜨겁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소식을 보고 울컥한 상황인데, 이 광주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겪고 그 이후로 일베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조롱을 당하도 심지어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광주를 탄압했는데, 그러한 수모들을 드디어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에 지금 광주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물론이고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5.18 왜곡 대응 진상규명에 힘써왔던 김정호 변호사, 5.18 유족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같이 반응을 하는 중이고요. 덕분에 이제 이를 계기로 5.18의 세계화, 그리고 국힘당 측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말꼬리 잡던 5.18 전문 헌법 수록,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우리들 입장에선 굉장히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4.3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중요한 역사적 문제인데요. 이걸 국힘당 측에서 계속해서 또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 4.3 관련한 단체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주목하면서 정말 뭉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야, 이거를 이렇게 글을 읽는데도 이 당사자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정말 상상되고 막 몰입되지 않습니까? 오영훈 제주지사도 상처를 치유받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품고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이 한강 작가가 준 거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똥을 끼얹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윤석열 씨의 페이스북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저 얘기하는 걸 보세요. 아니 저걸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파렴치하다, 뻔뻔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뭐 온 그 국가적 경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본인이 떠들어댈 수 있는 겁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숟가락 얹을 거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죠. 어떻게 본인이 이런 얘기를 멘트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당장 노벨 재단에서도 이 광주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공식 계정에다가 딱 글이 올라왔는데, 이 광주 출신인 한강 작가 5.18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아서 여기서 그냥 이참에 자기 이름 한 번 더 알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고요.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지금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서도 한강 작가는 정말 최고다, 한국에서 선구자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숟가락을 낼름 또 갖다 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전두환 따위의 인간을, 정치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개서가 툭 던지고 호남에 사과를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A4 대충 읽다가 거기서 또 폭탄주 말고 그래서 논란 터뜨리고 그 이후로도 호남 차별을 얼마나 해댔습니까? 게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막 만들자면서 난리를 치고 사방에다가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을 꽂아버려가지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인간들을 지금 정부 들어서서 요직에다가 배치한 인간이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아무리 숟가락을 얹는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은 통찰과 함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연대의 힘을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그 반대되는 인간이 저런 식으로 낼름한다고요? 이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뭐라 하나 보니까 저런 식으로 나는 책을 읽은 적은 없는데 나 오디오북 파일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날도 오는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감상평 정할 게 아니라 김건희 도이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검찰에다가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나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본인 국민 눈높이 타령했던 거 전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뭐 오디오북 듣겠네 만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알릴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똑바로 해결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 특히 뉴라이트 계열에서 막 팔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도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상 검증을 하면서 막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때의 보도들이 지금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로 올랐다, 이게 어젯밤에도 올라온 기사고요. 결국에는 왜 저렇게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게 됐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세종도서 선정과 보급심사에서 배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 주도로 작성된 거고요. 문제는 뭐냐? 이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그리고 황동혁 감독, 뭐 이런 분들도 저들이 저렇게 콕콕 집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쯤 되면 무슨 뭐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칭 보수 세력들이 탄압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에서 에미상 6관왕을 타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할 게 없죠. 오스카 4관왕, 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감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지만 그걸 뚫고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이런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막 탄압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빛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흑역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인데요. 이 인간은 또 무슨 짓을 저질렀냐? 그 최근에 성교육 책을 막 폐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4년 5월 보도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뭐 그 학교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폐기된 책들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성교육, 성평등 도서를 이렇게 폐기를 했다는 내용이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리스트에 바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아니 제가 안목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탄압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애써서 어떻게든 막 검열하고 규제하고 탄압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에는 저들의 흑역사로 박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공문에도 유해성의 기준마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막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결국에 왜 저렇게 난리를 쳤냐? 자칭 보수 학부모 단체가 막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결국에 이런 흑역사를 쓴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이 심의를 66가지를 마쳤는데 여기서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된 서적은 한 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 성교육 도서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지금 이런 비판만 불러온 거고요. 저 임태희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지금 선물 수수 의혹 추가로 또 불거져가지고 이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둔 1월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이던 A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지금 뭐 회계 책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회계 책임자라는 키워드도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더니 결국에 받는 평가는 뭐냐? 윤석열, 임태희 세 가지 이유도 닮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주의 후퇴는 기본이고 전임자 지우기, 전시 사업 홍보하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기.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임태희가 똑같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 짓도 보면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임태희라는 사람은 이명박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던, 참 한결같지 않습니까? 이를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시기에 놓쳐선 안 될 게 있죠. 결국에는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10월 16일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런 식으로 막 담배를 피고 길바닥에다 그냥 대놓고 버리고 무슨 정교조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학폭을 했던 것도 당당하게 막 아니라고 우기고, 이런 인간이 교육감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면 지금 정근식 후보, 지금 민주 단일화 후보죠. 이 정근식 후보가 한강 작가를 저렇게 축하를 하면서 나도 역사학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지냈는 등 과거의 그 아픔,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교육감이 되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친일 뉴라이트 세력에 당당히 맞서겠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앞서 보셨듯이 세계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근식 후보의 주장처럼 입시 지옥 맞고 친일사관 역사 교육에서 구해내겠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들이 얼마나 졸렬한 세력들이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2000년도에 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명박 국정원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막 예산을 주면서 이거는 문제적인 그 노벨상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노벨 그 상을 주는 데다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런 짓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한 이명박 때 가장 쿨했다고 얘기했던 게 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참 끼리끼리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막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일베 세력들을 키워온 게 이명박 씨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놀이 문화로 둔갑한 DC, 일베, 펜코네의 쓰레기 같은 글들에는 관용이 사치다. 결코 저거를 뭐 대화와 타협, 관용의 가치로 이거를 막 풀어가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생방송을 통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여기서 또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그토록 바라던 김구 선생님이 바란 그 나라, 그 대한민국이 지금 뭐 BTS 앞서 보여드렸던 뭐 황동혁 감독, 뭐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 그리고 어제 한강 작가 등등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등등 정치 영역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셨고요. 특히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한 한강 작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그 에너지를 얻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마음에 담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담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셨다는 입장을 전하셨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남은 역할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 김건희 씨가 앞으로도 지금 막 문화계라든지 사방에 막 입틀막을 하고 검열하고 막 탄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 미래 세대의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할 일을 하면 된다. 문화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어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화계를 어떻게 대하냐. 앞서 보셨듯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원은 끊고 간섭만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상 정책으로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런 인간들에 대한 심판 끝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내용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